아마 아이들만 상대하실 때 학부모를 상대하실 때 좀 부담감을 느끼시는 경우면 특히 상담을 주로 많이 하시지 않으시다가 갑자기 이런 걸 하려고 하시면 좀 당황스럽거나 답답하실 수 있는데 이제 오픈한 지 2달 차인 햇병아리 원장입니다. 학부모님들 연락은 대략 2가지 종류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어떻게 하면 입회할 수 있나요? 이고 하나는 그저 정보를 얻기 위한 연락입니다. 보통 그쵸 공감하시죠? 이 내용은 가능한 묻는 말의 정보를 최대한 주려고 하지만 입회로는 아예 이어지지 않아 고민입니다. 그럼에도 성실히 정보를 드려야 할까요? 또 전화 온 뒤에 후속 조치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또한 오프라인으로도 학원에 대해 물어보는 학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오다 가다 방문하시는 경우들이 있죠. 그저 물어보시고 그냥 돌아가시는데 연락처를 달라고 해도 자기가 연락하겠다며 그냥 가시더라고요. 입회로 이어지는 상담법이 궁금합니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오픈 초창기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거고 상담에 대해서도 저도 많이 고민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상담은 어떻게 보면 그 상대방하고 밀당하는 관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담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것들의 방향성만 좀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상담에서 말하는 것과 듣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비중을 더 많이 차지하는가 고민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입학 상담을 하셨다라면 뭘 해보셔야 되냐면 상담이 끝나고 내가 말한 것과 학부모에게 들은 내용을 메모해서 그 분량을 비교해 보시길 바라요. 나 혼자 학원에 대한 얘기만 많이 한 것 같고 정작 이 엄마가 몇 학년 애를 데리고 있고 애 이름이 뭐고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 이런 걸 들은 적이 뭐가 있는지 체크해 보셔서 어쨌든 학부모가 말하는 것보다 내가 말하는 게 더 많다라고 하시게 되면 학부모의 얘기를 들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원칙이에요. 왜냐하면 협상이든 상담이든 어쨌든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야지만 거기서 맞춤 전략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내가 많이 듣지 못했다라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럼 두 번째가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질문하는가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학부모의 이야기를 들으려면 적절한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질문을 던질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상대방이 점점 나의 이야기에 신뢰를 갖도록 상황을 몰아가는 스킬이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던질 때도 이제 이게 폐쇄형 질문이냐 오픈형 질문이냐 이제 질문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적절한 질문을 던져서 학부모의 대답을 끌어낼 수 있을 만한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럼 어떤 질문을 던질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조심할 게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듣는다라면 보통 원장 입장에서 필요한 정보가 뭘까를 고민해 봐야 돼요. 그러면 그 학생의 공부 이력, 실력, 기존 학원의 불만, 학교 성적, 아이 성격 등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물어보게 되면 엄마가 순순히 대답을 해줄 거냐는 겁니다. 안 해줍니다. 왜? 꼬치꼬치 캐묻는 것 같으니까. 이걸 생각해 보시면 이건 원장 입장에서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질문을 던질 때 이 포커스가 뭐냐면 이런 정보를 말씀해 주시면 아이에게 이만큼 도움이 됩니다라는 거를 각인시킬 수 있으셔야 돼요. 예를 들면 레벨 테스트를 보면 어머니한테 당연히 테스트를 보셨으니까 성적이 궁금하시잖아요. 성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그 얘기를 먼저 드려요. 어머니, 성적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아이가 저희 시험지에서 나오는 정도의 공부를 했었으면 점수가 의미가 있을 텐데 그렇지 않으면 어려운 시험지니까 의미가 좀 적을 수도 있고요. 어머니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같은 점수라도 아이에 따라 잘했는지 못했는지가 다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잘했는지 못했는지란 단어는 안 써요. 부정어는 최대한 안 쓰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이가 잘했는지 아니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더 노력하면 좋은 부분이 있을지가 달라지게 됩니다. 라고 하면서 쉽게 말하면 어머니 똑같은 점수라도 하루 10시간씩 공부한 아이가 그 점수 받았을 때하고 하루 1시간씩 공부한 아이가 그 점수 받았을 때는 이 점수에 대한 해석이 다를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이의 정확한 실력을 파악하려면 아이가 여태까지 어디에서 얼만큼 어떻게 공부했었고 숙제는 어떻게 했고 이런 것들을 제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수록 그래서 이 아이가 이렇게 점수가 나왔구나.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걸 하면 좋겠구나 라고 상담드릴 수 있어요. 라고 전제를 깔고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엄마도 득을 하고 이해를 하기 때문에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바꾸시는 분들은 학습 진단을 한다고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레벨 테스트를 보지는 않지만 학습 진단. 그래서 학원에 상담을 오시는 경우에는 기존에 공부하고 있던 교재를 다 들고 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교재를 펼쳐놓고 이건 어떻게 공부했고 이거 배웠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애가 공부했던 교재를 펼쳐놓고 엄마 앞에서 그 아이랑 얘기하면서 이제 아이의 학습 상황을 진단해주는 이런 식으로 상담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든 상담이라는 건 상대방한테 최대한 많은 정보를 얻어내야 돼요. 그래야 그 엄마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찾을 수 있고 문제점을 찾아야 그 문제점에 적절한 해결책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장 입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 그 정보를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을 만한 적절한 질문을 던지셔야 되며 그 질문을 던질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상대방이 자진해서 말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 상담이 매끄럽게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럼 질문을 했을 경우에 그 다음에 필요한 건 뭐냐면 문제점 인식 작업이 필요합니다. 상대방과의 대화를 통해서 얻은 정보를 통해 상태 진단과 처방을 적절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보통 그런 얘기를 하죠. 문제점을 인식시켜야 되는 거는 마케팅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 약을 팔려면 병부터 팔아라 라는 말이 있어요. 요즘 소화 안 되지 않아요? 화장실 몇 번 가세요? 그렇게 가세요? 그럼 답답하죠. 저도 그런데 저는 이걸 먹고 괜찮아졌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상대방이 무슨 질병이 있는지부터 이런 게 약을 팔려면 병부터 팔아라라는 느낌인 건데 내가 이게 문제구나라고 스스로 인식하게 만드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런 과정을 위해서 테크닉도 필요하고 문제점 인식 단계가 필요한 거고 문제점을 인식시켰으니까 문제점에 적절한 뭐가 필요하냐면 해결책 제시를 해야 됩니다. 이 문제 해결이 바로 해결책은 우리 학원 프로그램이 된 거죠. 그런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그 해결책을 내가 줬다고 해서 엄마가 바로 믿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 뭘 해야 됩니까? 증명 작업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례, 예시 등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매끄럽게 연결되려면 상담이 처음 시작될 때부터 그 학부모와 나와의 위치를 확인하고 규정하는 작업부터 시작해서 말을 해서 끌고 나가는 사이에 학부모가 자연스럽게 내 말에 신뢰를 기울일 수 있을 만한 작업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이것들이 더 효율성을 거두려면은 엄마가 오기 전에 학원에 대한 정보를 조금이라도 알아보고 올 거기 때문에 이런 거를 믿을 수밖에 없을 만한 그런 증거 자료들이 온오프상에서 이미 마케팅 방법으로 어느 정도 깔려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상담에 대한 기본인데 자 그렇다면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전화 상담을 하시는 경우 원하시는 건 다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여기서 보면 연락처를 달라고 해도 자기가 연락하겠다면 그냥 가신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그러면 어머니 저희 시간표하고 뭐뭐하고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제가 수업 중이고 상담이 있어서 길게 통화를 못 드리고요. 연락처 말씀해 주면 거기로 저희 수업 프로그램이랑 수강료 가격 같은 거 다 보실 수 있는 링크 하나 보내드릴게요. 라고 하고 연락처를 받아 적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이 정리되어 있는 우리 학원 블로그 주소를 해당 게시물 주소를 그냥 문자로 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뭐가 됩니까? 연락처를 받게 되잖아요. 그래놓고 그 엄마가 충분히 봤었다 싶은 시간에 전화해서 어머니 아까 제가 수업 중이어서 너무 바빠서 전화를 자세하게 못 드렸죠. 어떻게 링크 보셨어요? 뭐 궁금하신 건 없으시고요? 라고 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학원에 오시게 되면 제가 교재도 보여드리고 저희 애들 어떻게 하는지 수업도 보실 수 있으실 텐데 다른 부모님들 오시면 저랑 또 아이 얘기하시면서 오길 잘했다라고 많이 하시거든요. 아무래도 아이 가르칠 사람을 찾으시는 건데 얼굴도 모르는 사람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학원에 올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방법들을 써서 학원에 어쨌든 방문하시게 만들어서 대면 상담을 진행하시는 스타일을 유지하셔야 되고 대면 상담을 할 때에는 여기 말씀드린 이런 원칙들을 지켜갈 수 있도록 본인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하기 위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은 뭐냐 본인이 하고 계신 상담을 녹화 또는 녹음을 하세요. 그리고 내가 어떤 스타일로 말하고 있는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질문을 몇 번이나 했고 어떤 질문을 던졌는지 이런 시행착오들을 겪어보셔야 됩니다. 이때 저런 말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메모하셔야 되고요. 이때 질문을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걸 기록하셔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상담을 하나하나 업그레이드 하셔가면서 나의 말하는 스타일에 맞는 상담법을 스스로 찾아가셔야 돼요. 그렇지만 어쨌든 상담에 대한 원칙은 이렇다.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요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테크닉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뭐 그런 것들은 제가 자세하게 한 번에 다 말씀드리긴 애매하고 일단 큰 대전제는 그렇다라고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상담에 대한 답변은 일단은 여기까지 드릴게요. 아마 아이들만 상대하실 때 학부모를 상대하실 때 좀 부담감을 느끼시는 경우면 특히 상담을 주로 많이 하시지 않으시다가 갑자기 이런 걸 하려고 하시면 좀 당황스럽거나 답답하실 수 있는데 저도 그랬고 그래서 상담했던 내용들을 매번 다 기록하고 녹음하고 들어보고 하면서 저는 이제 말하기 학원도 4년을 다녔어요. 스피치 학원을.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나아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도 분명히 그런 과정이 있으실 거고 그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나아지실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시기보다는 항상 고민해 보세요. 아, 이게 왜 효과가 있었을까? 아, 왜 효과가 없었을까? 효과가 없었으면 어떻게 하면 더 좋았을까? 모든 것은 여러분 상담을 복기하셔야 됩니다. 복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녹음하시라는 얘기예요. 녹음해서 들어보시면 좋습니다.